안녕하세요. 삼진맥난로 정현진입니다. 장작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사용해온 가장 친환경적인 연료이며 미래에도 영원하게 사용되어질 무공해 바이오매스 에너지입니다.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훌륭하게 대체하며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우리 땅이 좋아하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또한 장작은 연소 시에 원적외선을 다량으로 발생시켜 우리 몸속에 해로운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통증 완화와 공기 정화, 발한작용, 중금속 제거, 탈취, 숙면 등의 효과를 발휘하는 우리 인체의 이로운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연료별 동일 발열량에 따른 가격 비교에서도 경유, 보일러, 등유와 같은 연료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경제적인 연료입니다. 벽난로용 장작으로 주로 선택되는 장작의 종류는 보유습도 20% 미만의 광엽수, 경질의 목재가 주로 사용됩니다. 즉 참나무와 같이 목질이 단단하여 밀도가 높아 많은 열량을 방출하고 버닝 타임이 길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를 남기기 때문에 벽난로용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버닝 타임이 길고 연기가 적으며 화력이 좋은 보유습도 20% 미만의 참나무와 상수리, 졸참나무, 굴참나무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와 전나무는 송진이 많아 많은 크레소트가 발열 과정에서 생산되며 타는 속도가 빠르고 연기가 많고 불티가 많이 튀며 그름이나 크레소트도 광엽수에 비해 많이 발생하면서 밀도가 낮고 송진이 있기는 하지만 보유습도 20% 미만으로 잘 말려서 사용하신다면 벽난로용 연료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화력이 세고 수지분이 적은 것, 즉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사과나무 등의 장작은 불이 붙기 쉽다는 점 때문에 불쏘시개로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목재는 외관이나 재질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은 탄소가 50%, 수소 6%, 산소 43.5%, 재분 0.5%로 광엽수, 침엽수의 구분이나 수종에 의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재의 연소에 의한 발열량은 목재 중량 1kg당 4,500kcal로 거의 일정하며 실질적인 발열량의 차이는 함수율, 즉 목재 중량에 대하여 포함되어 있는 수분 중량의 퍼센트에 관련됩니다. 벽난로의 발열 능력이 장작의 종류보다도 장작이 함유하고 있는 습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벽난로용 장작을 잘 건조하시어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발열량이 높고 연료율이 좋으며 장작의 소모가 적은 다중연소가 용이하게 만들어지고 침니 파이어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굴뚝 청소가 필요 없는 등등의 벽난로의 사용상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수종이라도 생목을 태우면 연도에 크레소트가 붙는 원인이 되므로 장작은 2년 이상 자연 건조하여 보유습도 20% 이하의 장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장작의 습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열 에너지가 장작이 함유한 습기를 증발시키는 데 소모되어짐으로 인해 연소 장작이 발생시키는 발열량은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작이 많은 습도를 함유할수록 발열 능력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절단한 원목은 수분을 50% 정도 함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목은 킬로그램당 2.3kWh 정도의 발열밖에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공기 중에 잘 건조되어 15%의 습도를 지닌 장작의 발열 능력은 1kg당 4.3kWh의 발열 능력을 나타냅니다. 2.3kWh와 4.3kWh, 거의 2배 수준의 발열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함유 습도 20% 미만의 잘 마른 장작을 사용하신다면 방금 잘라서 습도가 50% 정도로 높은 장작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2배 정도의 발열 능력을 누리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습도가 높은 장작을 사용하시게 되면 장작이 연소하며 생산되는 목가스의 습도가 함께 높아져서 연도 내부에 다량의 검댕이를 부착시키게 되고, 심하면 연도 내부에 목초액이 흘러 결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연도의 내부를 매끈한 것이 아닌 움푹 들어간 표면으로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그름과 타르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연도 내부에 부착된 그름과 타르가 곧 크레소트이며, 이는 점착도가 점점 높아져 연도 내부가 고온화될 때 자체적으로 발화되어 연도를 손상시키고, 이러한 침니 파이어 현상이 심해지면 연도의 전도열 과다로 인해 화재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장작이 기형적으로 습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소하시게 되면 발열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연료율을 낮추게 될 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20% 이상의 습도를 지닌 축축한 장작의 연소는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건조시키지 않아 보유 습도가 20%를 넘어 연소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과도한 습도를 지닌 장작은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 벽난로의 안정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서 자연 건조로 도달할 수 있는 함수율은 15%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질 장작 발열량은 함수율을 15%에서 30%로 보았을 때 장작의 킬로그램당 3,500kcal에서 4,000kcal에 달하게 됩니다. 참나무의 장작의 가격은 강원도 산지에서 알맞은 크기로 재단한 1톤 트럭 분량이 30만 원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5톤 트럭분을 가져다 직접 재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재소에서 함부로 가져다 쓴 방부목 토막이나 합판, OSB 등을 떼일 경우엔 연도를 통해 유독가스가 배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의 종류는 참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포플러나무 등이며, 요즘은 원목을 가공하여 생기는 100%의 톱밥 원료를 화학 첨가제 없이 강하게 응축시켜 생산하는 인조 장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조 장작은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고 장작에 비해 높은 열량을 내며 크레소트의 발생이 없어 친환경 마크를 획득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작을 구매하시어 말리실 때는 햇빛이 들고 바람이 통하며 비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적당합니다. 장작을 날씨에 따라 빨리 말리시는 방법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여 바람으로 건조하고, 한여름철 바람 없이 무더운 날씨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여 장작 보관소 내부의 온도를 높이면 빨리 건조됩니다. 벽난로의 열 효율을 높이고 결로 없는 깨끗한 사용과 완전 연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장작을 저장하고 건조해 주십시오. 장작은 건조시킬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적절하게 건조시켜 장작의 보유 습도를 20% 미만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1, 2년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벽난로에 처음 점화하시고 발열을 시작하실 때의 장작은 지름 25cm 이하가 적당합니다. 장작의 지름이 25cm가 넘을 경우 지름 25cm의 작은 조각으로 쪼갠 후에 저장해 주십시오. 굵기가 지름 25cm 이상으로 큰 장작보다 지름 25cm 이하의 작은 장작이 건조가 빠르고 벽난로 사용에 적절하도록 빨리 잘 건조되기 때문입니다. 장작의 지름이 클수록 오래 연소되면서 버닝타임이 길어지며 지름이 작을수록 버닝타임이 짧고 순간 발열량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벽난로의 점화와 추결이 끝나고 정상적인 발열이 시작된 벽난로에 추가로 투입하시는 장작은 지름이 25cm 이상으로 굵고 쪼개지 않은 절단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발열량과 버닝타임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쪼갠 목과 절단목을 4대 6 정도의 적당한 비율로 나누어서 건조 후 사용해 주십시오. 장작의 건조는 서쪽 방향으로 자리한 후 가능하다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비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실시해 주십시오. 생나무를 채취한 후 절단하여 바로 건조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조 과정에서의 과다한 습기 배출로 인해 벌레 등이 번식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시중에서 락스를 구하시어 분사하며 건조하시면 깨끗하게 건조됩니다. 장작이 건조하면서 발생하는 습기가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장작 더미를 플라스틱 방수천이나 타르를 칠한 방수천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지는 말아 주십시오. 완전히 건조된 마른 장작을 습도가 없는 지하실에 보관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장작을 지하실에서 건조시키지는 마십시오. 공기의 흐름이 없고 지하실의 자연적인 보유 습도가 높아 장작의 보유 습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벽난로 사용자는 사용하려는 화목이 습도를 20% 미만으로 보유하고 공기 중에서 잘 건조되었는지 적절한 시간 동안 건조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 중에 적절하게 건조된 장작은 연소되면서 습기를 배출하지 않고 불꽃이 맑고 깨끗하며 장작의 킬로그램당 발열 능력이 뛰어나면서 재 또한 흰색으로 나타나고 연도를 통한 매연의 배출이 육안으로 거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장작의 무게는 장작이 습도를 보유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고객님께서 장작이 지닌 보유 습도를 평가하시는 방법은 저울을 이용하시어 장작의 부피당 무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방법과 수분 테스터 길이를 이용하시어 장작의 건조도를 측정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작이 지닌 보유 습도를 평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저울을 이용한 방법으로 장작의 보유 습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체 장작 더미 중에서 군데군데 여러 지점에서 장작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선택된 장작이 어느 부분에 있었던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장작에 표시해 주십시오. 셋째, 계량 저울로 선택하신 장작의 무게를 재신 후 기록해 주십시오. 네 번째, 햇빛이 잘 드는 실내에서 3일 동안 그 장작을 다시 건조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장작을 장작 더미에 있었던 원 위치대로 다시 위치시켜 주십시오. 여섯 번째, 하루나 이틀 후 그 장작의 무게를
다시 재어 주십시오. 습도의 균형은 장작이 건조되면서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작은 공기 중에 건조되면서 습도가 낮아진 후 습도의 균형을 유지하려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만약 장작이 위의 6번째 상태에서 하루 이틀 후 무게를 다시 재었을 때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4번째의 과정을 통해 공기 중에 건조되었던 습도와 동일한 양의 습기를 다시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작의 보유 습도가 장작을 처음에 무게를 재었던 보유 습도와 밸런스를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작은 적절히 잘 건조된 것입니다. 반대로 무게를 재었을 때, 처음 무게를 재었을 때보다 가벼워졌다면 장작이 보유한 습도가 균형이 필요하며 장작이 보유 습도를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작은 좀 더 건조시켜 주셔야 합니다. 장작의 보유 습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분 테스터기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수분 테스터기를 장작에 접촉시키면 장작이 보유한 보유 습도가 즉시 표시되며 표시된 습도를 보시고 장작의 건조와 벽난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표기된 습도가 20% 미만이면 벽난로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장작이며 보유 습도가 20% 이상이면 좀 더 건조시켜 주셔야 합니다. 벽난로용 장작은 계절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있으므로 봄이나 여름에 저렴한 가격에 미리 구입하시어 말리시면서 겨울철에 사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벽난로 사용 비수기와 성수기에 장작의 가격이 거의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엄습할 때 가족을 지켜드릴 소중한 벽난로용 장작을 잘 관리하시어 보일러의 기름값 부담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벽난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